지금 이 순간 어디에 계시든 괜찮습니다. 소파에 기대어 계셔도 좋고 침대에 누워 계셔도 좋습니다. 눈을 감으셔도 좋습니다. 잠드는 순간에도 잠재의식은 듣고 있습니다. 오늘 이 목소리는 당신의 내면 가장 깊은 곳까지 조용히 스며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만날 사람은 조 디스펜자 박사입니다. 그는 신경과학, 후성유전학 그리고 양자물리학을 명상과 결합한 연구자입니다. 단순히 책상 앞에서 이론을 쓴 학자가 아닙니다. 그는 전 세계 수천 명의 뇌파를 직접 측정하고 명상이 뇌와 몸을 실제로 어떻게 바꾸는지를 데이터로 증명해온 사람입니다. 그의 여정은 1986년 자전거 사고로 척추를 다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의사들은 수술을 권했지만 그는 오직 마음의 힘만으로 회복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그의 모든 가르침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강연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먼저 드립니다. 생각으로 만든 미래는 몸이 기억해야 비로소 현실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명상을 합니다. 앉아서 눈을 감고 원하는 삶을 그려봅니다. 그런데 명상이 끝나는 순간 다시 예전의 나로 돌아갑니다. 습관적인 걸음걸이로, 습관적인 표정으로, 습관적인 속도로 하루를 살아갑니다. 디스펜자 박사는 바로 이 지점을 가리킵니다. 마음속에서 그린 미래가 현실이 되려면 그 미래를 몸이 먼저 살아야 한다고. 앉아서 상상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몸이 그 감각을 기억해야 뇌는 비로소 그것을 현실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명상을 마친 직후 어떻게 움직이십니까? 천천히 그 감각을 유지하며 하루를 시작하십니까? 아니면 눈을 뜨자마자 다시 바쁜 일상의 속도로 빨려 들어가십니까? 디스펜자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앉아서 하는 명상은 내면의 상태를 바꾸는 데 탁월합니다. 그러나 그 변화된 상태를 몸의 움직임 속으로 연결하지 않으면 뇌는 그것을 일시적인 경험으로만 처리합니다. 명상 중에 느낀 감사함, 충만함, 자신감, 이 감정들이 걷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의 언어로 전환되지 않으면 그것은 아직 완성된 변화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걷기 명상은 바로 이 간극을 메우는 다리입니다. 걷기 명상은 단순히 천천히 걷는 것이 아닙니다. 디스펜자 박사가 설명하는 걷기 명상의 본질은 이것입니다. 미래의 나를 지금 이 몸으로 의식적으로 연습하는 것. 걸을 때 당신은 이미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느끼고 움직입니다. 발이 땅에 닿는 매 순간 그 감각에 완전히 깨어 있습니다. 과거의 걱정도 미래의 불안도 잠시 내려놓고 오직 지금 이 걸음에 미래 자아의 감정을 실어보냅니다. 이것은 뇌에게 새로운 신호를 보내는 행위입니다. 반복될수록 뇌는 새로운 신경회로를 형성하고 몸은 그 상태를 점점 자신의 기본값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걷기 명상이 단순한 운동이 아닌 이유입니다. 오늘 이 강연을 통해 당신이 얻게 될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첫째, 앉은 명상과 일상 사이에 존재하는 잃어버린 연결고리가 무엇인지 이해하게 됩니다. 둘째, 걷기 명상이 뇌와 몸에 어떤 원리로 작용하는지 신경과학의 언어로 이해하게 됩니다. 셋째, 특별한 장소나 시간 없이도 출근길 횡단보도에서, 마트 주차장에서, 아파트 복도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가져가게 됩니다. 걷기 명상은 당신의 일상 어디에나 존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걷는 속도가 아니라 걷는 동안 당신이 어떤 사람으로 존재하느냐입니다. 지금 이 목소리를 들으며 눈이 무거워지고 있다면 그대로 두십시오. 잠드셔도 괜찮습니다. 잠드는 순간에도 잠재의식은 듣고 있습니다. 디스펜자 박사는 말합니다. 변화는 의식이 깨어있을 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가 이완되고 경계가 느슨해지는 바로 그 순간 잠재의식은 더 열려있고 더 깊이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입니다. 오늘 밤 이 강연이 끝날 즈음 당신의 내면 어딘가에는 조용히 새로운 씨앗 하나가 심어질 것입니다. 그 씨앗의 이름은 몸으로 사는 미래입니다. 이제 우리는 함께 걷기 시작할 것입니다. 마음속에서만이 아니라 몸으로. 디스펜자 박사가 수천 명의 뇌파 데이터를 통해 발견한 것, 앉은 명상과 일상 사이의 잃어버린 연결고리, 그리고 걷는 매 순간을 의식적인 창조의 행위로 바꾸는 방법, 이 모든 것을 오늘 밤 천천히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편안히 이완하십시오. 당신의 몸이 먼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현실은 그 다음에 따라옵니다. 조 디스펜자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몸은 당신의 무의식적인 마음이다. 그리고 오늘 밤 우리는 그 몸에게 새로운 언어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천천히 한 걸음씩.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눈을 감고 있든 뜨고 있든 상관없습니다. 잠드는 순간에도 잠재의식은 듣고 있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조 디스펜자가 수년간의 연구 끝에 도달한 하나의 핵심 질문 앞에 조용히 서봅니다. 마음을 바꾸는 것만으로 삶은 정말 달라질 수 있는가? 앉아서 하는 명상은 분명히 강력합니다. 눈을 감고 호흡을 늦추고 생각의 흐름을 바꾸는 그 시간 동안 우리는 새로운 마음을 창조합니다. 새로운 생각을 떠올리고 그 생각에 감정을 실어 올립니다. 뇌 안에서 새로운 신경회로가 연결되기 시작하고 우리는 잠시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느낍니다. 디스펜자는 이것을 새로운 마음을 만드는 단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명상이 끝나는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눈을 뜨고 스마트폰을 집어들고 익숙한 방안을 둘러보는 그 찰나, 디스펜자는 자신의 워크숍 참가자들에게서 반복적으로 같은 패턴을 목격했습니다. 명상 중에는 분명히 무언가 달라졌다고 느꼈던 사람들이 일상으로 돌아오는 순간 마치 스위치가 꺼지듯 다시 과거의 자아로 되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몸이 기억하는 오래된 감정들이 다시 전면으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디스펜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몸은 단순한 그릇이 아닙니다. 몸은 우리가 살아오면서 경험한 모든 감정과 반응의 기록 창고입니다. 반복된 스트레스, 반복된 불안, 반복된 분노, 그 감정들이 쌓이고 쌓여 몸 안에 화학적 패턴으로 새겨집니다. 우리 삶의 모든 사건들, 모든 기억과 경험들, 그리고 그에 대한 감정적 반응들이 몸 안에 물리적이고 화학적인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몸은 과거에 살아있는 박물관입니다. 45세가 되면 우리의 95%는 이미 자동화된 프로그램의 집합입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반복해온 생각, 감정, 행동들. 우리는 그것을 나라고 부르지만 사실 그것은 몸이 기억하는 과거입니다. 신경계는 익숙한 감정 상태에 중독되어 있고 특히 스트레스와 긴장이라는 오래된 화학물질을 갈망합니다. 몸은 변화에 저항합니다. 왜냐하면 몸에게는 익숙함이 곧 안전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마음은 새로운 방향을 가리키는데 몸은 여전히 과거의 감정 상태에 머물러 있을 때 뇌는 새로운 생각을 만들어냈지만 몸은 아직 그 생각을 느끼지 못할 때 이 단절이 현실의 변화를 막습니다. 뇌가 새로운 지도를 그렸어도 몸이라는 차량이 여전히 옛 길을 달리고 있다면 우리는 어디에도 도달하지 못합니다. 생각이 바뀌어도 몸의 감정화학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의 현실은 그대로입니다. 디스펜자는 전 세계 워크숍에서 수천 명의 수련자들을 관찰했습니다. 명상 중에 뇌파가 바뀌고 심장 박동이 안정되고 눈물을 흘리며 감동적인 내면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 그런데 워크숍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간 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다시 과거의 자아로 되돌아갔습니다. 같은 감정 반응, 같은 습관, 같은 정체성으로 몸이 과거로 되돌아가면 신경계는 다시 생존 모드로 스트레스 상태로 익숙한 감정의 패턴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이렇게 믿어왔습니다.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마음을 먹으면 삶이 달라질 것이라고. 책을 읽고 강의를 듣고 긍정적인 확언을 반복합니다. 그런데 왜 삶은 쉽게 바뀌지 않는 걸까요? 디스펜자의 답은 명확합니다. 생각은 마음의 언어이고 감정은 몸의 언어입니다. 마음이 새로운 언어를 배웠어도 몸이 아직 옛 언어를 말하고 있다면 두 언어는 서로 충돌합니다. 그 충돌이 변화를 막는 보이지 않는 벽입니다. 디스펜자는 변환의 완성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면 뇌에 새로운 시냅스가 만들어집니다. 그것을 반복하면 시냅스가 강화됩니다. 그것을 나누고 실천하면 더욱 강화되어 감정을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직접 경험을 통해 반복될 때 몸 자체가 그 지식에 살아있는 구현체가 됩니다. 피아노를 배울 때처럼 처음에는 악보를 읽는 것이 생각이지만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이기 시작할 때 몸이 음악을 기억한 것입니다. 디스펜자의 핵심 통찰은 바로 이것입니다. 새로운 존재 상태, 즉 비잉은 생각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몸의 감각으로 완성됩니다. 미래의 자신이 느낄 감정을 지금 이 몸으로 먼저 느낄 때 뇌와 몸이 함께 새로운 현실을 향해 정렬됩니다. 몸이 그 감정을 기억하기 시작할 때 그것이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새로운 정체성이 됩니다. 생각이 씨앗이라면 몸의 감각은 그 씨앗이 뿌리를 내리는 토양입니다. 디스펜자는 이 원리를 이렇게 말합니다. 뇌는 과거를 기반으로 미래를 예측하도록 프로그래밍된 기계입니다. 몸이 과거의 감정화학 속에 머물러
되어 있는 한 뇌는 계속해서 같은 미래를 예측하고 같은 현실을 만들어냅니다. 몸이 마음을 따라오지 않으면 과거가 미래를 지배합니다. 이것은 의지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몸이 아직 새로운 마음의 언어를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몸을 가르치는 수련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몸에게 새로운 언어를 가르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미래의 감정을 지금 이 순간 몸으로 먼저 경험하는 것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 감사함을 느끼고, 아직 오지 않은 변화에 대해 기쁨을 느끼고, 아직 만나지 않은 자신에 대해 자신감을 느끼는 것. 그 감정이 반복될 때 몸은 서서히 새로운 화학 상태를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순간, 잠들기 전 이 고요한 시간이 바로 그 연습을 위한 최적의 공간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딱 하나만 해보십시오.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원하는 미래의 나는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을까? 그 감정을 생각하지 말고 느껴보십시오. 단 30초라도 괜찮습니다. 그 30초 동안 몸은 새로운 화학 신호를 받습니다. 마음이 먼저 가고 몸이 따라오는 그 첫 번째 순간, 오늘 밤이 그 시작입니다. 조 디스펜자는 말합니다. 몸이 마음을 따라오지 않으면 과거가 미래를 지배한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성격이 당신의 현실을 만든다. 성격을 바꾸려면 생각과 감정과 행동을 함께 바꾸어야 한다. 마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몸이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밤 이 말을 가슴 깊이 담아두십시오. 잠드는 순간에도 잠재의식은 계속 듣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몸은 어디에 있습니까? 침대 위에 혹은 조용한 방 안에 눈을 감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잠드는 순간에도 잠재의식은 듣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걷기 명상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왜 단순한 산책과 전혀 다른 차원의 실천인지를 함께 들여다봅니다. 조 디스펜자는 걷기 명상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미래의 새로운 자아를 살아 움직이는 신체에 각인시키는 의식적 예행 연습. 앉아서 하는 명상이 마음속에 새로운 회로를 그리는 작업이라면, 걷기 명상은 그 회로를 실제 근육과 뼈와 호흡 속에 새겨넣는 작업입니다. 생각이 몸 안으로 내려오는 순간 변화는 비로소 현실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험을 합니다. 앉아서 명상을 마쳤을 때는 분명 평온하고 새로운 느낌이 있었는데,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그 느낌이 사라집니다.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직장 동료의 말 한마디에 어제와 똑같은 나로 돌아가 있습니다. 디스펜자는 이것을 마음과 몸 사이의 간극이라고 부릅니다. 새로운 마음을 만들었지만 몸은 아직 과거의 자아로 조건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걷기 명상은 바로 이 간극을 메우기 위해 존재합니다. 디스펜자의 표현을 빌리면, 걷기 명상은 앉은 명상에서 얻은 고양된 감정을 몸 전체로 흘려보내는 과정입니다. 발이 바닥에 닿을 때마다, 팔이 공기를 가를 때마다 새로운 자아의 감정이 세포 하나하나에 스며듭니다. 몸을 새 마음에 길들이는 것, 그것이 걷기 명상의 본질입니다. 한국 불교에는 행선이라는 오래된 수행법이 있습니다. 걸으면서 하는 선, 발이 땅에 닿는 감각에 온전히 집중하고 일어나는 생각을 알아차리며 그것을 조용히 내려놓는 수행입니다. 알아차림과 내려놓음, 이것은 수천 년의 지혜가 담긴 실천입니다. 디스펜자의 걷기 명상은 이 행선의 토대 위에 한 가지를 더합니다. 바로 미래를 창조하는 의도입니다. 행선이 현재의 감각에 머무는 수행이라면, 디스펜자의 걷기 명상은 현재의 몸 안에서 미래를 살아가는 수행입니다. 걷는 동안 이미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 자아의 감정을 느끼는 것, 감사함, 기쁨, 성취감, 이 감정들을 미래의 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걸음 안에서 현재 시제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두 수행은 서로를 완성합니다. 디스펜자의 워크숍에서 처음 걷기 명상을 시도하는 참가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수백 명이 넓은 홀 안에서 눈을 반쯤 감고 아주 천천히 걷기 시작합니다. 처음 몇 초가 지나면 사람들은 이상한 느낌을 받습니다. 어색하고 불편합니다. 발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모르겠고 팔이 어색하게 흔들립니다. 어떤 사람은 웃음이 나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멈추고 싶은 충동을 느낍니다. 디스펜자는 이 어색함을 보고 미소를 짓습니다. 그리고 참가자들에게 말합니다. 그 불편함이 바로 신호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지금 자동 조정 모드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우리는 평생 걷는 법을 배웠고 걷는 것은 완전히 무의식적인 행동이 되었습니다. 그 자동화된 패턴을 의식적으로 끊는 순간 뇌는 새로운 신경회로를 만들 준비를 시작합니다. 신경과학의 언어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매일 같은 방식으로 걸을
걸을 때 뇌는 그 패턴을 하나의 고정된 회로로 저장합니다. 의식이 개입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실행되는 프로그램. 아주 느리게 의식적으로 걷는 행위는 이 자동 프로그램의 일시 정지 버튼을 누르는 것입니다. 그 정지의 순간에 뇌는 깨어납니다. 그리고 새로운 명령을 받아들일 준비를 합니다. 왜 아주 느리게 걸어야 하는가? 빠르게 걸으면 몸은 다시 자동 모드로 돌아갑니다. 목적지를 향해 효율적으로 이동하는 기계가 됩니다. 느리게 걷는다는 것은 도착보다 존재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에 의식을 싣는 것, 발뒤꿈치가 바닥에 닿고 발바닥이 펼쳐지고 발가락이 지면을 밀어내는 그 미세한 순간들을 느끼는 것. 이 느림 안에서 새로운 신경회로가 새겨집니다. 걷는 동안 유지해야 할 내면 상태가 있습니다. 미래의 감정을 현재 시제로 느끼는 것, 원하는 삶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건강이 회복된 것처럼, 원하는 관계가 이미 존재하는 것처럼 그 감사함을, 그 기쁨을, 그 성취감을 지금 이 걸음 안에서 느끼는 것입니다. 디스펜자는 말합니다. 감정은 경험의 결과가 아닙니다. 감정은 경험을 창조하는 원인입니다. 감사함을 먼저 느끼는 것이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무엇에 감사해야 하느냐고 묻고 싶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디스펜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함은 이미 받은 사람의 감정입니다. 그 감정을 먼저 몸 안에 만들 때 뇌와 몸은 그 감정에 걸맞은 현실을 향해 조율되기 시작합니다. 걷는 동안 가슴 안에 그 따뜻함을 켜두십시오. 걷기 명상을 위해 특별한 장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파트 산책로도 좋습니다. 이른 아침 동네 공원도 충분합니다. 집안 복도, 불과 10걸음 남짓한 그 공간도 됩니다. 디스펜자가 강조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장소가 아니라 내면 상태가 핵심입니다. 어디에 있든 그 걸음 안에 새로운 자아의 감정이 살아있다면 그곳이 바로 수행의 장소입니다. 걷기 명상을 시작할 때 이렇게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원하는 미래의 나라면 지금 어떻게 걸을까? 그 사람의 자세로, 그 사람의 호흡으로, 그 사람의 가슴으로 걷는 것입니다. 등을 펴고 호흡을 깊게 하고 발걸음에 의도를 담습니다. 몸이 먼저 그 자아를 살아낼 때 뇌는 그것을 현실로 기억합니다. 이것이 의식적 예행 연습의 핵심입니다. 디스펜자의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된 사실이 있습니다. 뇌는 실제 경험과 생생하게 상상된 경험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새로운 자아의 감정을 몸 안에서 충분히 느끼며 걸을 때 뇌는 그것을 실제로 경험한 것으로 기록합니다. 새로운 신경 연결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연결이 반복될수록 새로운 자아는 점점 더 익숙한 자아가 됩니다. 오늘 밤 단 하나의 실천을 권합니다. 잠들기 전 집안 복도에서 딱 10걸음만 걸어보십시오. 아주 천천히. 발바닥이 바닥에 닿는 감각을 느끼면서 그리고 그 걸음 안에 감사함 하나를 담아보십시오.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작은 시작이 새로운 회로를 만들고 새로운 회로가 새로운 자아를 만듭니다. 조 디스펜자는 말했습니다. 몸이 마음을 따라올 때 변화는 비로소 현실이 된다. 그리고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행동과 의도가 일치하는 순간 우리는 시간을 앞서게 된다. 오늘 밤 그 10걸음이 당신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천천히, 의식적으로, 감사하게. 잠드는 순간에도 잠재의식은 이 걸음을 기억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몸은 어디를 향해 달리고 있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어딘가를 향해 질주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습관입니다. 그것이 조건하입니다. 오늘 밤 우리는 그 질주를 잠시 멈추는 것이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는지 함께 들여다볼 것입니다. 한국에는 빨리빨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빠르게, 더 빠르게. 이것은 단순한 문화적 습관이 아닙니다. 수십 년에 걸쳐 신경계에 새겨진 조건화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마시고 지하철을 타고 사무실에 앉기까지 우리는 단 한 번도 스스로 선택하지 않습니다. 몸이 기억하는 대로, 뇌가 예측하는 대로 움직입니다. 조 디스펜자는 이것을 자동 조종 상태라고 부릅니다. 의식이 깨어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과거의 프로그램이 대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조 디스펜자는 그의 책 Breaking the Habit of Being Yourself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감정과 행동은 결국 몸 안에 저장됩니다. 몸은 마음보다 더 오래된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느끼는 긴장감, 지하철에서 느끼는 조급함, 상사 앞에서 움츠러드는 그 감각, 이것들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신경회로에 각인된 패턴이며 몸이 과거의 자아를 반복 재생하는 메커니즘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새로운 다짐을 해도 몸이 과거를 기억하는 한 삶은 같은 자리를 맴돕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자동 조종 모드를 끊을 수 있을까요? 답은 놀랍도록 단순합니다. 느리게 걷는 것입니다. 뇌과학적으로 우리가 익숙한 속도와 패턴을 의도적으로 바꾸는 순간 뇌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으로 인식합니다. 그 순간 전전두엽이 깨어납니다. 전전두엽은 의식적 선택, 창의적 사고, 미래 계획을 담당하는 영역입니다. 즉, 느리게 걷는 단순한 행위 하나가 뇌에 강력한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자동이 아닌 의식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를. 전전두엽이 활성화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당신이 반응하는 존재에서 선택하는 존재로 전환된다는 뜻입니다. 평소 우리는 자극이 오면 즉각 반응합니다. 누군가 빠르게 걸으면 나도 빠르게 걷고 주변이 조급하면 나도 조급해집니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속도를 늦추는 순간 뇌는 외부 자극이 아닌 내면의 신호를 먼저 처리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디스펜자가 말하는 의식적 선택의 시작점입니다. 빠른 세상 속에서 혼자 천천히 걷는 그 짧은 시간이 하루 중 가장 강력한 뇌 훈련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매우 구체적인 실천법을 안내합니다. 내일 아침 집에서 지하철역까지 걷는 그 짧은 시간을 활용하십시오. 단 5분이면 충분합니다. 걷기 시작하기 전 잠깐 멈추고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미래의 나는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가? 원하는 삶을 이미 살고 있는 그 미래의 나, 그 사람이 느끼는 감사함, 여유로움, 자신감. 그 감정을 먼저 가슴 안에 불러일으킨 뒤 그 감정을 유지하며 천천히 걷습니다. 발바닥이 땅에 닿는 감각에 집중하고 호흡을 고르게 유지합니다. 주변의 소음은 배경음악처럼 흘려보내십시오. 이것이 출퇴근 걷기 명상의 핵심입니다. 왜 감정을 먼저 불러일으켜야 할까요? 디스펜자는 말합니다. 뇌는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미래의 감정을 지금 이 순간 진짜로 느낄 때 뇌와 몸은 그것을 이미 일어난 일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신경회로가 반복될수록 몸은 그 감정 상태를 기본값으로 재설정합니다. 빨리빨리 문화 속에서 매일 아침 단 5분 미래의 나의 감정으로 걷는 것. 이것이 쌓이면 몸 자체가 변화의 매개체가 됩니다. 생각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몸이 먼저 미래를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느리게 걷는 것은 시간 낭비 아닌가? 바쁜 현대인에게 비효율적인 것 아닌가? 이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오해입니다. 그러나 신경과학은 반대의 사실을 말합니다. 자동 조종 상태로 빠르게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가장 비효율적인 방식입니다. 같은 패턴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 그것이 진짜 낭비입니다. 반면 하루 5분 느리게 걷는 것으로 신경회로를 재편하면 그 이후의 모든 시간이 더 명료하고 집중된 상태로 채워집니다. 느림은 가장 빠른 변화의 길입니다. 신경회로 재편이란 무엇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반복할수록 그 행동에 해당하는 신경 경로는 점점 두꺼워집니다. 마치 자주 다니는 길이 점점 넓어지는 것처럼. 빨리빨리 문화 속에서 수십 년을 살아온 우리의 뇌에는 조급함과 긴장의 경로가 매우 굵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새로운 행동을 반복할 때 새로운 경로가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가늘고 희미하지만 반복할수록 점점 강해집니다. 느리게 걷는 매일의 실천이 바로 그 새로운 경로를 만드는 작업입니다. 두 번째 오해를 짚겠습니다. 명상은 조용한 방에서 눈을 감고 가부좌를 틀고 해야 한다. 이것은 명상에 대한 가장 흔한 오해입니다. 걷기 명상은 다릅니다. 지하철 안에서도 회사 복도에서도 편의점으로 향하는 짧은 걸음에서도 가능합니다. 핵심은 장소가 아니라 의식의 상태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자동으로 반응하고 있는가 아니면 의식적으로 선택하고 있는가. 그 차이 하나가 명상과 비명상을 가릅니다. 시끄러운 세상 한가운데서도 내면의 고요를 유지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수련의 완성입니다. 이동식 명상을 실제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장면으로 그려보겠습니다. 점심시간 사무실을 나서는 순간입니다. 스마트폰을 주머니에 넣고 이어폰을 빼십시오. 발걸음을 평소보다 30%만 늦춥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지금 나는 어떤 감정 상태인가? 만약 긴장이나 피로가 느껴진다면 그것을 억누르지 말고 그저 인식하십시오. 인식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자동 조종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그 다음 원하는 감정 상태를 의도적으로 선택합니다. 감사함, 여유, 기대감. 그 감정을 가슴에 담고 그 감정으로 걷습니다. 단 3분이면 됩니다. 디스펜자는 말합니다. 변화는 생각에서 시작하지만 완성은 몸에
몸에서 이루어진다고. 우리가 새로운 감정 상태로 반복해서 걸을 때 몸은 그 감정을 새로운 기준점으로 저장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그 감정이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몸에서 먼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과거의 자아가 아닌 미래의 자아로 몸이 재설정되는 순간입니다. 빨리빨리 문화가 수십 년에 걸쳐 몸에 새긴 조건화를 매일의 느린 걸음이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지워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 강연을 듣고 계신 당신, 혹시 눈이 조금씩 감기고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잠드는 순간에도 잠재의식은 듣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 느리게 걷는 것의 의미, 전전두엽이 깨어나는 순간, 몸이 미래를 기억하는 방식, 이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내면 깊은 곳에 조용히 새겨지고 있습니다. 억지로 기억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편안하게 이 고요함 속에 머무르십시오. 오늘 밤 당신에게 드리는 실천은 단 하나입니다. 내일 아침 집 문을 나서는 순간 딱 10걸음만 천천히 걸어보십시오. 10걸음입니다. 그 10걸음 동안 발바닥이 땅에 닿는 감각을 느끼십시오. 그리고 속으로 조용히 묻습니다. 오늘의 나는 어떤 사람으로 걷고 싶은가? 거창한 답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 질문을 품고 걷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10걸음이 오늘의 신경회로에 새로운 씨앗을 심습니다. 작은 씨앗이지만 매일 심어지는 씨앗은 반드시 자랍니다. 당신의 몸은 이미 변화를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밤 이 말을 가슴에 담고 잠드십시오. 조 디스펜자는 말했습니다. 당신이 생각하고 행동하고 느끼는 방식이 곧 당신의 개인적 현실을 만든다. 빨리빨리를 멈추는 순간 당신은 처음으로 자신의 현실을 스스로 선택하기 시작합니다. 그 선택은 거창한 결심이 아닙니다. 단지 한 걸음을 조금 더 천천히 내딛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밤 편안히 쉬십시오. 당신의 잠재의식은 지금도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연의 마지막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이미 중요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생각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 몸이 함께 움직여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시작은 거창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오늘 밤 딱 10걸음이면 됩니다. 조 디스펜자는 말합니다. 생각은 마음을 바꾸고 걷기 명상은 몸을 바꾼다고. 그리고 이 둘이 하나로 일치하는 순간 비로소 현실이 바뀌기 시작한다고. 앉아서 하는 명상이 미래를 상상하는 일이라면 걷기 명상은 그 미래를 몸 안에 새기는 일입니다. 뇌는 생각과 경험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당신이 미래의 나로서 천천히 걸을 때 뇌는 그것을 실제로 일어난 일로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밤 실천은 딱 하나입니다. 잠들기 전 방 안에서 10걸음을 걸으세요. 운동이 아닙니다. 준비 운동도 아닙니다. 이미 이루어진 미래의 내가 되어 그 사람의 속도로, 그 사람의 무게로 천천히 걷는 것입니다. 발뒤꿈치가 바닥에 닿는 감각을 느끼고 발바닥 전체가 땅을 밟는 순간을 의식하세요.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10걸음이면 충분합니다. 그 10걸음 안에서 당신의 몸은 새로운 신호를 받기 시작합니다. 걷기 전에 한 가지를 먼저 정하세요. 오늘 밤 느낄 감정 하나를. 감사, 평온, 충만함. 이 세 가지 중에서 지금 이 순간 가장 가깝게 느껴지는 것을 고르세요. 그리고 그 감정을 가슴 안에 먼저 불러일으킨 뒤에 걸음을 시작하세요. 감정이 먼저입니다. 걸음은 그 다음입니다. 조 디스펜자가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새로운 감정이 새로운 유전자 신호를 만들고 새로운 유전자 신호가 새로운 몸을 만든다는 것을. 10걸음 동안 그 감정을 놓지 마세요. 10걸음을 마친 뒤 그대로 침대에 누우세요. 눈을 감고 방금 걸으며 느꼈던 그 감각을 떠올리세요. 발바닥의 온기, 가슴 안에 자리 잡은 감정, 미래에 내가 걷던 그 고요한 무게감을. 잠드는 순간에도 잠재의식은 그 감각을 기억합니다. 수면은 단절이 아닙니다. 잠재의식이 가장 깊이 일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밤 당신이 심은 그 10걸음의 감각은 당신이 잠든 사이에도 새로운 신경회로 위에 조용히 새겨지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밤이 새로운 신경회로의 첫 번째 밤입니다. 단 한 번의 10걸음으로 모든 것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밤은 반드시 존재해야 합니다. 모든 변화는 그 첫 번째 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이 오늘 밤 미래의 나로서 걷는 그 10걸음은
어제의 당신이 걷던 방식과는 다릅니다. 뇌는 그 차이를 감지합니다. 몸은 그 신호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내일 밤 또 10걸음을 걸을 때 그 회로는 조금 더 선명해질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생각은 마음을 바꾸고 걷기 명상은 몸을 바꿉니다. 그리고 마음과 몸이 같은 방향을 향할 때 현실은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조 디스펜자가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서 확인한 원리입니다. 거창한 의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공간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밤 당신의 방 안에서 잠들기 전 딱 10걸음,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당신은 이미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밤 10걸음을 걸으셨다면 댓글에 걸었습니다 한마디만 남겨주세요. 그 한마디가 당신의 첫 번째 밤을 더 선명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이 채널이 더 많은 사람에게 닿을 수 있도록 우주에 신호를 보내는 일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잠재의식의 미래를 심는 수면 명상을 함께합니다. 오늘 밤 당신의 잠재의식이 가장 깊이 일하는 그 시간에 우리는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